멕시코시티는 멕시코의 수도로 해발 2,200여 미터의 중부 고원에 위치했다. 약 2천만 명이 사는 메트로폴리탄이다. 시내 관광은 레포르마대로의 중앙에 있는 독립기념비, 일명 독립의 천사상에서 시작한다. 사자와 어린아이 상은 강인함과 평화를 동시에 사랑하는 멕시코인을 상징한다고 한다. 멕시코인들이 사랑하는 이 기념비의 꼭대기에는 승리의 여신이 손을 흔들고 있다. 고풍스러운 건물, 중앙우체국이다.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1907년 아르데코 양식으로 지었다고 한다. 내부로 들어가니 대리석과 철 구조물이 무척 화려하다. 이 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의 대칭미가 예술적이다. 멕시코의 전통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을 모티브로 만든 할리우드 영화 코코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한다. 그나저나 이런 곳에서 일하면 일할 맛이 절로 날 것 같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중앙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예술궁전. 이곳 역시 멕시코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해 지었는데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찬사답게 장식이 많은 하얀 대리석 외관이 화려하다. 내부로 들어가 본다. 바깥과 달리 실내는 별 장식 없이 현대적인 분위기다. 붉은색 대리석이 인상적인 1층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갑자기 시원하게 개방된 공간이 나온다. 천장의 타원형 돔이 아름답다. 멕시코 대표 화가들의 벽화가 보인다. 사포텍 쪽 출신으로 세계적 거장이 된 루피노 타마요의 우리 국적의 탄생이라는 작품이다. 또 다른 유명 화가 카마레나의 해방이라는 작품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설명을 듣는 벽화가 있어 다가가 본다. 현대 벽화 예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 인간, 우주의 지배자다. 이 대형 벽화의 왼쪽은 자본주의를 묘사했다고 한다. 적자 생존을 강조한 찰스 다윈, 마르크스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쏘아붙인 종교, 그 지도자 옆으로 방독면을 쓴 군인들, 몽둥이로 군중을 진압하는 경찰도 보인다. 반대로 그림의 오른편은 공산주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혁명가 레닌, 마르크스와 엥겔스 위쪽으로 멕시코 혁명 당시 성난 군중들도 그렸다. 벽화 중앙엔 우주의 중심에 있는 듯 보이는 노동자가 운전대에서 뭔가를 조정하고 있다. Diego Rivera va a dividir su mural en tres segmentos. La parte que va a corresponder al título del mural, que se llama El hombre controlador del universo o El hombre en el cruce de caminos. Este hombre que está en el centro del mural es un obrero que está intentando conocer más allá a partir de la ciencia. 도착한 곳은 디에고 리베라와 그의 아내이면서 멕시코가 사랑하는 또 한 명의 페미니즘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함께 살았던 집.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정원의 규모가 크고 키 큰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놀랍다. 열대나무와 초하류가 조화로워 마치 공원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이다. 그런데 정원 곳곳에 파란 원색의 팻말이 보인다. 다가가 보니 디에고 리베라가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붙여두었다. 프리다 칼로와 리베라가 함께 있는 모습도 보인다. 부부가 함께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그런데 정원 한쪽에 인디언 재단 같은 게 보인다. 아마도 독일계였던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가 인디언 원주민이었던 프리다 칼로의 정체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인 그녀의 작업실. 이곳에서 프리다 칼로는 어릴 적 소아마비와 그 이후의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골반 골절을 이겨내고 자신의 그림에 몰두했다. 혁명과 페미니즘, 초현실주의를 넘나드는 독특한 그림들. 이 그림들로 그녀는 20세기 멕시코 예술의 위대한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이후 결혼 10여 년 만에 디에고 리베라와 이혼하고 그로부터 한참 뒤 그와 다시 재혼한다. 그 사이 상처난 그녀의 마음은 이 정원이 위로해줬을 것이다. 이제 멕시코 시티 내 명소들을 둘러봤으니 본격적으로 정원을 찾아가 봐야겠다. 가다 보니 특이하게 고가도로 및 기둥에 식물을 붙여 키우는 일명 살아있는 벽이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과 미관을 위한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멕시코 시티 북서쪽의 주택가. 주택가 끝에 독특한 정원이 있다고 해서다. 뭔지 모를 기둥이 특이하다. 입구 옆 구조물이 입을 벌린 뱀 같다. 입안에 갈라진 혀를 보니 뱀이 확실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왼쪽 기둥은 뱀의 꼬리? 무척 화려한 게 방울뱀을 형상화한 건가 싶다. 가까이 가보니 시멘트에 둥근 고리 형태의 타일을 색깔별로 촘촘히 박아서 독특한 질감을 내고 있다. 이 정원은 개인 정원이라 미리 방문 요청과 허락을 받아 입장했다. 내부에 들어오니 주차장 앞 난간이 뱀의 모양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울창한 숲속에 불쑥불쑥 솟은 뱀의 머리들. 이런 정원에서 제대로 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일단 뱀의 허리인 듯한 계단 난간을 따라 내려가 본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무서운 뱀눈. 머리가 혼미해진다. 정신을 차리니 눈앞에 사람보다 몇 배 큰 뱀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다. 빗물이 뱀의 송곳니로 떨어질 땐 더 무서울 것 같다. 뱀의 아가리 속 시커먼 목구멍. 호기심으로 들어가 본다.
드디어 나타난 움푹 팬 공간.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 같은 장소다. 이 정원 이름이 마야 문명의 날개 달린 뱀신 케찰코아틀의 안식처, 즉 니도 대 케찰코아틀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런데 자꾸 봐서 그런가 뱀 조각들과 자연이 은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정원 안쪽으로 계속 가니 뱀의 머리는 아닌 이상한 구조물들이 나타난다. 휘어진 거대한 원통에 나 있는 창문들. 그리고 앞에 나타난 거대한 뱀의 머리. 이건 분명 뱀의 구불구불한 몸통을 형상화한 거다. 이 건축물은 멕시코의 유명한 유기적 건축가 하비에르 세노시아엔이 1998년에 지은 것이다. 그의 유기적 건축은 공간을 자연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 건축물 안에 열체의 주거 공간을 넣었다. 자연은 곡선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대로 뱀 모양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도 모두 곡선이다. Javier's idea was not to design a snake. This shape was the result of designing a building, integrating this, respecting the natural land topography,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tegrating into the project a natural glen that crossed the land and a natural cave that was already here. And in this way, the shape was born. 뱀들이 기어다니듯 지면이 구불구불하게 구획된 공간이다. 키 큰 전나무를 휘감고 있는 뱀꼬리 조각이 인상적이다. 뱀굴처럼 설계된 공간을 통과해본다. 온대성 식물 대신 선인장 정원이다. 선인장 길 끝에 다시 뱀이 또아리를 트는 듯한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난다. 초현실적인 느낌이다. 안쪽으로 다가가 본다. 안쪽에 연결된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본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재밌다. 그리고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각양각색 선인장과 뱀무늬 모자이크 조각에 눈이 놀란다. 마치 외국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 변화무쌍하면서도 이국적인 정원이다. 다시 정원을 향해 출발! 이번엔 밀파알타에서 멕시코시티를 지나 서쪽으로 90km에 위치한 톨루카다. 멕시코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역사적 유적이 그리 많은 도시는 아니다. 그래도 산업도시로 유명하고 멕시코주의 정부청사가 위치한 곳이다. 이 멕시코주 청사 맞은편에 목적지가 있다. 온실 정원으로 유명한 코스모비트랄 정원이다. 회색빛의 웅장한 석조와 스테인드 글라스의 대비가 독특하다. 신고전주의풍 정면 파사드가 위험 있다.
정문으로 들어가 본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크기가 사람을 압도하는 듯하다. 스테인드 글라스 벽에 뚫린 작은 문을 지나니 바깥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축구장보다 넓어 보이는 실내의 동서남북 모든 면에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동쪽 끝 중앙엔 푸른색 위주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서 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천장으로 연결돼 있다. 이 천장 장식은 쭉 이어져 반대편 중앙에 강렬하고 붉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연결된다. 도대체 이 모든 것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No hay ciclos buenos y no hay ciclos malos. Dice que en los malos nunca nos quedemos y los ciclos bonitos o buenos tampoco, porque dice que si hubiera sido tan bonito no nos hubiéramos salido de un pasado. Entonces dice que hay que hacer todo eso a un lado porque lo mejor está por venir. Ese es el mensaje de la obra del artista. Ahora, 이곳을 설계한 작가는 멕시코의 레오폴도 플로레스로, 그는 이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로 우주와 인생을 표현했다고 한다. 먼저 동쪽 끝 중앙엔 가장 어둡고 추운 밤을 상징하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자리하고 있다. 근처의 여러 식물들도 춥고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하다. 하지만 이곳엔 멕시코의 독수리 남자 전사와 여성 마야 원주민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낮의 새들, 특히 독수리로 묘사된다. 이윽고 독수리는 인간으로 변화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 정원의 오른편 열대식물이 자라는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절정으로 치닫는 영광은 마침내 우리 은하계를 상징하는 붉은 태양의 인간으로 완성된다. 얼핏 보면 남자의 형상이지만 그 내부엔 자궁도 표현되어 있어 남녀가 결합된 모습이다. 가장 밝은 순간이 지나면 빛은 약해지고 갈등이 시작된다. 그리고 야행성 조류들, 특히 부엉이가 날개를 펼친다. 이때는 어떤 독수리도 푸른색 부엉이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은 가시가 있는 선인장과 한대지방에서 자라는 상록침엽수 정원에서 바라보도록 해 그 분위기를 증폭시킨다.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어둠의 힘만이 강해지는 듯하지만 또다시 동은 터오기 마련이다. 독수리 전사와 마야 여인은 천장에 묘사된 새들 혹은 탯줄을 통해 태양의 인간과 연결돼 있다. 실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언젠가 합쳐질 거라고 한다. 낮과 밤, 선과 악은 서로 의존한다는 작가의 뜻일 게다. 정원 중앙엔 열대 식물도 한대 식물도 아닌 계절성 식물을 심었다. 작가의 의도를 짐작하겠다. 이제 타마소포에서 남쪽으로 135km 떨어진 실리틀라로 간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다.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밀림 속에 자리한 독특한 정원을 보러 가는 거다. 멀리 특이한 건축물이 보인다. 이곳은 멕시코를 사랑한 영국의 예술가 에드워드 제임스가 밀림에 조성한 초현실주의 정원이 있는 곳이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입장객이 별로 없다. 초입에 보이는 건물이 외계 행성의 건물처럼 신비롭다. 이 건물 밑을 통과하니 원시림 분위기의 길이 나타난다. 길 끝에 나타난 반지 모양의 문과 그 끝에 박힌 화살촉들에 살짝 긴장된다. 문을 통과하니 이번엔 왼쪽에 뱀 조각들이 기립해 있고 그 위로 갈비뼈 같은 모양의 건물이 보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조각들과 기이한 건축물.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First of all, it's not one thing. Yeah. It's an eclectical collage, inspirations, too much inspiration in the garden. Imagine you have a 40 years, almost 40 years, more and more ideas. He didn't finish anything, always more. The beginning in the inside, the structure, is inspired by Escher, Maurice Cornelius Escher, the House of the Staircase. The next is the Architectura Molecular. Architecture Molecular, double helix, structure molecular DNA works, Dali, inspiration. 게다가 이 계단은 중세시대 비밀 결사 조직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33개 계단과도 일치한다. The snakes Yeah. are inspired by Antonio Gaudí, the technique Trancadís, Barcelona, like Park Güell. India, you're gonna see the chariots of gods. You can see the same, like an umbrella with the elephant trump. 여러 상징들에 점점 빨려든다. The hands. Yeah. You know, this guy was obsessive, you know, Yeah. with the hands. And you know, chirology, James liked to read the hands, ideas, abundance, horns, another Freemason symbols, the horns. 에드워드는 신비주의에 심취했다. 그래서 이 정원의 모든 조형물에 상징을 숨겨뒀다고 한다. 이 대나무 모양 기둥은 앙코르와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듯한 이 기둥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This is the ear on the pillars. But why need the ear, the pillar? And Edward, it's a micro weather. It's a house for my birds without the snakes. 에드워드가 관심을 기울인 또 다른 건 식물 그 자체였다고 한다. 머리가 나뭇잎 모양인 강아지가 귀엽다. 기둥머리 장식엔 거대한 아이리스, 붓꽃 장식을 달았다. 그는 특히 난초를 좋아했다고 한다. 정원의 한쪽에 난초만 따로 수집해 난초원을 만들 정도로 애정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난초를 닮은 조각도 많이 세웠다.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들이지만 유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꽃이나 나무 모양의 조각상들에 세월의 덮개가 입혀져 자연과 조화롭다. 해설사를 따라 더 깊은 계곡으로 가본다.
멀리 폭포가 보인다. 엄청난 수량으로 인해 굉음이 난다. 그런데 이 험지에도 구조물을 설치했다. 폭포 아래에 이건 그리스식 신전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아래 두개 만든 수로의 모양이 특이하다. And this is like the symbol of the meditation. 폭포 앞에서 하는 명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일까? 이번 여행에서 전통적 소재를 재해석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기이함을 담고 화려한 색감으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면서도 자연과 조화롭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사람을 위로하는 열정적인 멕시코 정원을 만날 수 있었다.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